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인류가 언어를 가지고 사유를 시작한 이래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문화와 철학의 중심을 관통해온 가장 근원적이고도 지속적인 물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마주하는 얼굴,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성격, 과거의 기억과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나라는 하나의 통합된 존재로 인식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감각은 얼마나 견고하며 진실된 것일까요? 신체적인 나, 생각하고 느끼는 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나,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거나 혹은 변화하지 않는 나까지. 나라는 개념은 단순히 생물학적 개체를 넘어선 복층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고대 신화에서부터 철학적 사색의 초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자신을 우주와 분리된 고유한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영혼과 육체의 관계, 의식의 기원, 기억의 역할 등 나를 구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탐구는 곧바로 나라는 존재의 경계와 연속성 그리고 그 실체성에 대한 심오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만약 나의 모든 기억이 지워진다면 나는 여전히 과거의 나일까요? 나의 신체 일부가 바뀐다면, 나의 성격이 완전히 변한다면 나는 여전히 동일한 나일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나라는 것이 고정불변하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어쩌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거나 혹은 우리가 스스로와 타인에게 부여하는 어떤 서사나 구성물일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나라는 미스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나를 분명히 느끼지만 그것을 정의하려 하거나 포착하려 할 때면 마치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잡히지 않는 신비로운 대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근원적인 불확실성은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불안감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탐구하는 여정을 더욱 흥미롭고 도전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나라는 질문은 단지 개인적인 호기심을 넘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삶의 의미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사유의 출발점이 됩니다.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탐구는 자아를 확립하는 것을 넘어 인간 실존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이며 이는 철학과 심리학이라는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 더욱 풍요롭게 조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겸손해지지만 그 속에서 인간 지성의 무한한 가능성과 탐구의 즐거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철학은 수천 년에 걸쳐 나라는 존재의 본질과 그 의미를 탐구하며 다양한 사상적 지형을 구축해왔습니다.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나에 대한 탐구는 근세에 이르러 르네 데카르트에 의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의심하는 바로 그 주체인 나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는 생각하는 능력, 즉 순수한 정신이나 의식을 나의 핵심으로 규정하며 육체와 정신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자아 개념의 강력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데카르트에게 나는 사유를 통해 스스로를 증명하는 합리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이후 경험론자들에 의해 도전받게 됩니다.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문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오직 인상과 관념이라는 단절된 지각들일 뿐이며 그 지각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영속적이고 불변하는 나라는 실체를 우리는 결코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아를 끊임없이 변화하고 연속적으로 지나가는 여러 지각들의 흐름, 즉 지각의 다발에 비유하며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환상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나가 견고한 어떤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험들의 집합체일 뿐이라는 충격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휴메 회의주의는 이후 서양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존 로크는 개인의 정체성을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는 의식의 연속성에 두면서 기억이 곧 나를 구성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억 상실이나 인격 변화와 같은 상황에서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철학적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편 임마누엘 칸트는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인 주체로서 초월론적 자아 개념을 제시하며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통합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인식의 주체로서의 자아를 사유했습니다. 근대 이후 현대 철학에 이르러서는 니체와 같은 철학자들이 단일하고 통합된 자아 개념 자체를 해체하고 자아를 다양한 힘들의 투쟁이나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하려 시도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나를 이미 주어진 본질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과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의 존재로 파악하며 나는 스스로 책임지고 창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서양 철학은 나를 사유의 주체, 지각의 다발, 의식의 연속성, 경험의 통합자, 힘들의 투쟁, 혹은 자기 창조의 과정 등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며
나라는 개념의 복잡성과 파악하기 어려움을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동양 철학에서도 나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있었습니다. 불교의 무아 사상은 고정되고 불변하는 실체로서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존재는 조건과 인연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소들의 결합체일 뿐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나에 대한 집착이 고통의 근원임을 강조하며 나를 해체하고 초월하는 것을 깨달음의 목표로 삼습니다. 유교에서는 나를 오륜과 같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규정되는 존재로 보며 개인의 도덕적 수양을 통해 이상적인 나를 완성하려 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의 다양한 철학적 탐구는 나라는 개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어쩌면 환상적인 측면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철학은 나라는 실체를 확정짓기보다는 그 개념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 방식에 던지는 근원적인 질문들에 집중하며 이는 심리학적 탐구를 위한 중요한 사유의 지평을 열어줍니다. 철학이 나의 근원적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심리학은 나를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발달하며 기능하는지에 대한 경험적이고 과학적인 탐구를 수행합니다. 심리학에서 자아 또는 자기는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느낌, 믿음, 태도, 그리고 가치관의 총체인 자아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됩니다. 자아 개념은 단일한 구조가 아니라 학업적 능력에 대한 믿음, 사회적 관계에서의 나의 모습, 신체적 외모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구성체입니다. 이러한 자아 개념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특히 타인과의 상호작용, 중요한 경험,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평생에 걸쳐 역동적으로 형성되고 변화합니다. 발달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나에 대한 감각과 정체성은 아동기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특히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부각됩니다. 에릭 에릭슨은 인간의 전 생애를 8단계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로 나누고 청소년기의 주요 과업을 정체성 대 역할 혼란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시기의 개인은 자신의 가치관, 흥미, 능력 그리고 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탐색하고 확립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성공적으로 정체성을 확립하면 자율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제임스 마시아는 에릭슨의 이론을 발전시켜 정체성 탐색과 몰입의 정도에 따라 정체성 상태를 4가지로 구분하기도 했습니다. 심리학은 우리가 어떻게 나라는 감각의 연속성을 유지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서사적 자아 이론에 따르면 우리는 삶의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연결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연결하고 미래의 나를 기대하게 하는 중요한 심리적 기제입니다. 기억은 이 서사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지만 인지 심리학은 기억이 완벽하게 저장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관점과 기대에 따라 재구성되고 편집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로크의 철학적 주장에 대해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사회 심리학은 나가 단지 개인적인 내면의 산물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와 사회적 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사회 정체성 이론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사회 정체성이 개인의 자아 개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합니다. 거울 자아 개념은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고 지각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자아 개념을 형성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성격 심리학은 개인의 고유한 사고, 감정, 행동 패턴을 비교적 안정적인 성격 특성으로 설명하며 무의식적인 동기나 방어 기제가 나의 표면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심층적인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임상 심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정체성의 혼란, 낮은 자존감, 불안정한 자아상 등은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나라는 심리적 구조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심리학은 나를 생물학적 기반 위의 환경, 경험, 관계, 그리고 내면의 심리적 과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성되고 발달하며 기능하는 실체로 이해하며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경험의 작동 방식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철학과 심리학의 통찰은 단순히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제공하며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역동적인 상호작용 관계에 있습니다. 철학이 나의 본질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하면 심리학은 인간의 인지, 감정, 행동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 그 질문에 대한 경험적 기반을 제공하거나 때로는 철학적 가정을 뒤흔드는 발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철학자 존 로크는 기억의 연속성을 개인의 정체성 핵심으로 보았지만 심리학의 인지신경과학 연구는 기억이 완벽한 복제가 아니라 현재의 상태에 의해 재구성되고 심지어는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나라는 연속적인 존재감이 기억이라는 불완전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을 수 있다는 심리학적 통찰을 제공하며, 기억은 나라는 철학적 동일시에 대해 새로운 차원의 성찰을 요구합니다. 또한 데카르트가 사유하는 자아를 나의 확실한 근거로 보았지만 심리학의 인지 편향이나 의사결정 연구는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편향에 의해 영향을 받고 제한적인 정보 처리 능력에 의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생각하는 나가 순수한 이성적 주체가 아닐 수 있다는 심리학적 관점을 제시하며 철학적 자아 개념의 현실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반대로 철학은 심리학적 현상에 대한 더 깊은 의미와 맥락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에서 다루는 정체성 위기나 자아 개념의 불안정성과 같은 문제는 실존주의 철학이 제시하는 자유의 고통, 선택의 책임,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의 의미 추구와 같은 근원적인 실존적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고뇌하는 것은 단순한 심리적 부적응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구성해야 하는 인간 조건에 대한 철학적 질문과 마주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은 나가 타인과의 관계나 사회적 맥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이는 사회 철학이나 관계 철학에서 논의되는 나와 타자의 관계 혹은 공동체 속에서의 개인의 위치에 대한 철학적 탐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나라는 미스터리는 단순히 철학적으로 사변되거나 심리학적으로 분석되는 대상이 아니라 이 두 학문이 서로를 비추고 도전하며 함께 탐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현상입니다. 나는 생물학적 기반 위에서 심리적 과정을 통해 경험되고 사회적 관계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며 동시에 철학적인 질문을 통해 그 의미와 실체가 끊임없이 사유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나라는 미스터리는 고정된 하나의 답으로 귀결되지 않으며 철학적 사유와 심리학적 이해가 통합될 때 비로소 그 역동성과 복잡성이 온전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두 관점을 넘나들며 나를 탐구할 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경이롭고 이해하기 어려운 심연인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가능성으로 가득 찬 창조적인 과정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나라는 미스터리는 과학적으로 해부될 수 있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사유를 통해 끝없이 깊어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미스터리에 대한 탐구는 철학적 사색과 심리학적 분석의 여정을 통해 단 하나의 최종적인 답이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대신 우리는 나라는 것이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달하며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고 관계와 경험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되는 역동적인 과정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철학은 나라는 개념 자체의 근원적인 의미와 한계, 그리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자아인식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겸손함을 가르치고 사유의 지평을 확장합니다. 심리학은 우리가 어떻게 나를 경험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며 내면의 복잡한 과정들이 어떻게 우리의 자아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 설명하며 구체적인 이해를 돕습니다. 이 두 학문의 결합은 나라는 미스터리가 단순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탐구하고 알아가야 할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임을 깨닫게 합니다. 나를 알아가는 과정은 단순히 나를 정의하는 것을 넘어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잠재력을 실현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과 연결됩니다. 자신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무엇에 열정을 느끼는지, 타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지 등을 성찰하는 것은 심리적인 자기이해의 과정인 동시에 철학적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윤리적, 실존적 질문에 답하는 과정입니다. 이 탐구는 자기이해를 심화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타인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다층적이며 변화하는 존재임을 이해할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거나 규정짓지 않고 더 깊은 공감과 연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미스터리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는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정된 나가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새로운 경험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 패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심리적 기술과 나는 왜 이렇게 느끼고 행동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철학적 사유는 문제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답을 찾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이 여정에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명상, 일기쓰기, 심리상담, 다양한 사람들과의 진솔한 대화, 그리고 철학책이나 심리학 서적을 읽는 것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는 나라는 미스터리의 새로운 층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미스터리는 두려워하거나 외면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고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입니다. 이 끊임없는 탐험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가장 아름다운 여정 중 하나일 것입니다.